한국의 학교 급식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급식은 아이들의 끼니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넘어서 성장기인 아이들의 식습관을 형성하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 나오는 급식이 한국인들에게는 뭐 그리 놀라울까 싶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한 미국 학생이 한국의 급식 사진을 보고 놀라 인터넷에 공유했고, 이를 본 미국 학부모들이 미국의 급식에 문제가 많음을 알게 되어 분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비용과 편리함 때문에 냉동식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급식에서는 신선한 채소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이 주를 이룹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 어린이 비만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정부는 학교 급식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채소류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거죠. 하지만 미국 학교 급식에서는 감자튀김, 피자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채소류로 분류되어 있고, 미국 정부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노력을 하며 급식에서 정크푸드를 몰아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미국 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급식을 고민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미국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최근 학교에서 겪은 급식의 변화에 대해 쓴 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글을 번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이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항상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배가 나온 편입니다. 나와 남편은 아이의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편식이 심한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아이가 학교에서는 급식을 잘 먹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죠. 아이에게 급식 메뉴를 물어볼 때마다 그저 맛있는 것이 항상 나온다고만 말하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학교 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식에 대해 쓴 글과 사진을 보고 아이가 급식에 대해 불만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게시물의 사진 속 식판 위에는 작은 피자 하나와 우유 하나가 덩그러니 있다던가 감자튀김과 정체 모를 튀김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어요. 다른 사진들도 별로 다르지 않게 비슷한 메뉴들의 반복이었죠. 나는 아이에게 너도 평소에 이것과 비슷한 급식을 먹은 거냐고 물었고, 아이는 그렇다고 채소를 먹으려고 해도 급식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달라고 학교에 문의했고, 선생님들도 이 말을 수긍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값싼 냉동식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저는 그 후부터 아이에게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제게 "엄마 버섯볶음밥 할 줄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입에서 나온 버섯볶음밥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버섯이라고는 입에 넣어본 적도 없는 아이가 버섯볶음밥이 맛있었다는 말을 들은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버섯볶음밥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의 말로는 오늘 급식이 여느 때와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에 감자튀김이 없는 날은 처음이었다면서 좋아하더군요. 감자튀김처럼 가늘게 썬 감자와 양파 그리고 당근이 들어간 감자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감자 요리가 감자튀김만큼 맛있었고 이름은 코리안 프라이드 포테이토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요리가 기대된다면서 활짝 웃었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늘의 급식 얘기로 떠들썩하더군요. 학교 급식이 달라진 이유는 영양사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외부에서 급하게 모셔온 분이 급식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리사가 부족하게 되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은 평소 자주 가던 한국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를 떠올렸는데요. 그 주인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교장 선생님은 자주 식당을 찾게 됐고 그녀가 한국에서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아주머니께 급한 대로 일주일 동안 학교 급식실을 부탁드렸고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죠.
급식실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먼저 조리실 냉장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리사분들이 평소 하던 메뉴를 말했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훨씬 다양한 음식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조리사분들을 설득해서 아주머니의 뜻대로 급식 메뉴를 만들어 보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메뉴가 바로 한국식 감자볶음과 버섯볶음밥 그리고 닭 간장조림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낯선 메뉴에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매우 만족했고 학부모들의 댓글은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죠. 아이가 튀기지 않은 감자도 맛있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한국식으로 만들었더니 훨씬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된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국 아주머니가 계속 학교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급식을 경험했는데 예전 급식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동안 급식이 부실했던 건 예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리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감자조림, 달걀말이, 오이김치, 두부무침 등 한식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저는 메뉴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먹은 제 아이는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죠. 아이는 좀 더 기운이 넘쳐났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영양사가 복귀하고 나서도 우리 학교의 급식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는 조리법만 달라져도 훨씬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도 학교 급식의 한식 조리법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거죠. 다른 미국의 학교들도 저희처럼 한국의 요리를 배워서 급식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전문이었습니다. 부실한 급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 학교가 한식 조리법을 만나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